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유통의 주체가 돼서 그 유통에 대한 권리를 갖는 일이라고 좀 정의를 내리게 됐고, 생각해보면 우리는 그냥 유통이라는 큰 틀 안에서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재화들, 물건들, 먹는 것들 혹은 이런 집 같은 것도 결국엔 거래되는 큰 유통이라는 걸로 봐도 다 그런 경제라는 안에서 보면 크게 세 가지 주체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생산자, 그 다음에 소비자. 이걸 이어주는 게 뭘까요? 가운데. 소비자. 생산자와 소비자 가운데 역할. 유통. 유통이라고 할게요. 근데 이게 비단 이렇게 물건을 만드는 재화뿐만 아니라 무형의 제품도 예를 들어 교육, 서비스 아니면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혹은 하셨던 어떤 건강 관련 트레이닝 그런 것도 다 인적 혹은 그런 서비스가 되잖아요. 여기에서 제품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이렇게 유형, 무형으로 나눠볼게요. 이 모든 어떤 제품이든 서비스를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 받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흐름이 결국에는 돈의 흐름인 것 같아요. 내가 무언가를 얻길 원하면 그거에 대한 대가로 돈을 지불하고 그럼 그 돈이 누군가한테는 들어가겠죠. 그게 퍼센트가 그 퍼센트가 많으면 생산자가 가져가는 거고 아니면 그 안에 유통 단계들 도매, 소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네. 제가 지난번에 제가 일을 했었던 제약회사를 조금 더 설명을 했는데 지난주 얘기를 못한 부분을 좀 더 추가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유형의 제품 중 그게 의약품이라면 어떤 단계들이 있냐면 연구개발, 그 다음에 뭘까요? 생산. 맞아요. 생산. 또 다른 기능. 제품을 잘 만드는지 그 퀄리티 테스트. 보는 거. 품질. 네. 근데 이런 것들이 비단 의약품 말고도 다른 우리 일반 재화들, 신발, 옷 등등 다 하지만 여기에서 두 가지가 있어요. 품질.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품질도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뭐냐면 품질 보증이랑 품질 관리가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 그냥 이 사람들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보증은 샘플링 테스트 수만 개 중에 하나에서 막 밥솥도 뚜껑 열었다 닫았다 하는 거 있잖아요. 핸드폰도 막 이렇게 해서 테스트하는 것처럼 테스트를 하는 게 보증이라면 얘는 문서예요. 문서 위주. 근데 얼마나 그 문서를 관리하는 규정에 근거해서 그 수준이나 디테일한 게 높아지는지 아마 그 친구분이 이런 쪽인 것 같은데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의약품이라면 임상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신약으로 따지면 새로 만드는 제품들이 신약이다. 그럼 한 몇 년 정도 걸린다 생각하세요? 연구 개발에서 임상. 2년? 신약. 5년? 10년. 혹은 15년. 그래서 제약회사들이 어떤 책에 나와 있어요. 악마라고 표현을 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거에 대한 권리에 대한 그 비용을 어마어마하게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그 닥터 조 그 책에 보면 나와 있어요. 제약회사의 양면성. 그래서 그들이 그 취하고 있는 수익의 일부는 사실은
약가가 진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것들을 어떤 허가하는 기관이랑 어떻게 보면 그래 너네 15년 동안 만들었으니까 고생했지? 다음 신약 또 만들어 해서 그런 어떤 추가적인 인센티브라고 표현하기 좀 애매한데 아무튼 그 원가 대비 엄청나요 사실 의약품은. 근데 그 개발 기간이나 기술만큼은 사실 우리 몸과 생명하고 지켜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인허가라는 기능들이 있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또 다시 하냐면 여러분들이 유소다를 볼 때 그 글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동떨어지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조금이나마 설명을 더 드리는 건데 그냥 그 단어들이 어떻게 의미하는지 한 번은 기회가 되시면 다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뭐든지 왜 유산화가 세계 최고의 제품이냐 그런 부분들이 저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그냥 만들면 되잖아요. 회사에서 공장에서. 근데 제약회사들이 제약이 많다 그래요. 되게 동어 방법인데 제약 산업이 제약이 많은 사업들 그게 뭐냐면 굉장히 큰 규제를 받거든요. 그래서 규제 산업이다라고 하는데 당연히 건강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게 우리나라 식약처가 있을 거고 그리고 FDA가 있어요. 요거 약자 혹시 아세요? FDA. 굉장히 쉬운 단어입니다. 또 이거랑 영광. 비슷해요. 식약. 푸드 드럭. 맞아요. Food and Drug Association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일 텐데 식품, 의약품 안전. 그러니까 식품이랑 약이랑 동일하게 봐요. 왜냐면 우리 몸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근데 그 기준이 그 우리 막 마트 가면 HACCP 해썹 막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러니까 식품은 사실 그런 뭐 HACCP 해썹이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 GMP에 따르는 것도 있는데 이게 수준이 쉽다 어렵다 그 정도로 그냥 이해하셔도 되는데 이 GMP가 이 규제의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규정, 규제, 가이드 그게 GMP거든요. 그래서 뭐 GMP 인증을 받았다라는 게 사실 어떤 생산이나 품질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거예요. 심지어는 원료의 입학 그리고 완제품의 출하 모든 전 과정에 GMP라는 게 있는데 이걸 회사가 자발적으로 지키고 하는 관리하는 거는 첫째는 회사의 철학, 운영, 방침 등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유산한 제약회사라고 얘기해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얘기는 아마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좀 여담으로 드리면 GMP가 생겨난 배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어떤 거냐면 한 1950년, 60년대에 우리가 여성들이 임신하면 제일 괴로운 게 뭐죠? 아기. 몇 분 안 계셔서 입덧. 그래서 입덧에 대한 약이 있었어요. 알약이. 맞아요. 셀라도마이드인가? 아무튼 그 제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그걸 먹었는데 그걸 먹은 임산부들 중에 1000여 명이 기형아를 출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도 심지어는 그거 있잖아요. 메디톡스에서 맞아요. 네네 맞아 디톡스 그 제품인데 원료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허가받지 않은 원료를 썼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원료도 그 물질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돼요. 이것은 안전한지 효과가 있는지 등등에 대해서. 근데 이 GMP라는 게 생겨난 게 이게 그냥 결국엔 제약회사도 사기업이기 때문에 이윤을 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또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다 보면은 원료를 조금 더 싼 거. 혹은 작업자들이 나 어제 너무 술 마시느라 힘들었어. 갑자기 잘못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이탈이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규제하는 게 GMP 가이드라인이라는 거고 더 궁금하신 분들 FDA 사이트에 들어가면 다 나와 있어요.
이제 한국어로 변환해서 보셔도 되고, 근데 이런 것들이 이 품질 관리 보증하는 부서에서 주관해서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고, 생산자가 이런 생산을 하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던 그 유통이라는 게 저는 여기 하나 더 들어간다 생각해요. 이게 이제 원료에 대한 부분. 최근에 문제가 됐던 노니가루라든지 크릴 오일이라든지 결국에는 이 원료에 대한 보증도 우리가 꼼꼼히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우리 몸에 쓰이는 식품이나 약에 대한 거는 이런 규제 기관의 엄격한 규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릴 거고, 여기서 아까 명지리관님이 유산하는 기술력을 갖고 있다는 걸 얘기했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해가 되시는 그 바탕이 되실 텐데, 기술이라는 게 핵심적인 기술이라면 회사가 갖고 있는 게 맞잖아요. 근데 이 기술이 다 여기에 들어가요. 연구개발 기술, 생산 기술, 품질 관리 기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노하우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런 그 산업의 난이도에 따라서 특히나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등록을 해요. 국가에. 그래서 특허를 받거든요. 우리 얼마 전에 뭐 특허 받았죠? 인셀리전스. 저 그거 되게 굉장하다고 봐요. 정말로 굉장한 거고 자랑스러워 하셔도 되는 게, 이 특허라는 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제약회사가 신약을 만들면 15년 동안 고생했으니까 나라에서 그 약에 대한 특허를 줘요. 그래서 그 약을 아무도 못 따라 만들어요. 15년 동안. 그래서 이제 제가 몸담고 있었던 셀트리온이 특허가 만료된 의약품에 복제약을 만드는 회사였거든요. 근데 약은 두 종류가 있어요. 알약, 주사제. 알약은 그냥 화학, 이거 주사제는 미생물, 바이오 의약품이라는 건데, 특허가 만료된 거, 예를 들어 우리가 머리가 아파요 하면 타이레놀 말고 딴 것도 주잖아요. 그게 다 따라 만든 복제약이에요. 근데 A 약국 가면 타이레놀 주는데, 다른 약국 가면은 다른 거 줄 때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결국에 제약회사에서 어떤 걸 영업했는지.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막 내가 어떤 질병이 없는 한은 복제약 먹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복제약도 마찬가지라 그 연구개발이 그 퍼센트가 낮은 것 뿐이지 사실 인허가는 다 받거든요. 이런 부분은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 게, 영양제로 다시 돌아와서 원료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제품으로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나라는 사람이 이거를 먹잖아요. 내 몸에만 반응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많은 대부분의 영양제, 시중의 영양제들은 요거에 대한 광고만 해요. 믿을 수 없는 인증, 뭐 한국의 뭐뭐 1위. 근데 사실 그런 거 믿을 수가 없는데, 어쨌든 사람들은 여기 부분이 이제 광고겠죠? 마케팅. 여기에 혈안이 돼서 예쁜 여자 연예인 혹은 잘생긴 그 남자 연예인이 나오면, 제가 먹는데, 장동건이 먹는데 나는 똥 잘 샀겠다 이러면서 유산균을 따라 먹잖아요. 근데 사실은 내 몸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작용하는지, 흡수율일 수도 있고 효과성일 수도 있는데, 유산화의 인셀리전스 기능은 결국 기술은 이거에 대한 특허를 받은 거예요. 왜? 영양제는 그 닥터조 그 책에도 있는데 코키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자연물질이에요. 근데 그거를 특허를 받을 수 없어요. 이 특허라는 거는 특별한 어떤 허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만들어낸 특별한 그 부분 기술에 대한 특허이기 때문에, 영양제에 들어간 원료는 자연물이기 때문에 어떤 회사도 그걸 특허로 가져갈 수 없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만들어서 내 몸에 잘 작용하는지 그 기술을 유산하는 30년에 걸쳐서 만들어낸 거고, 그게 미국 회사이기 때문에 우선 미국에서 특허를 받은 거죠. 그래서 저는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고, 되게 정말 거북이처럼 그 특허를 얼마 전에 받은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특허 출원 중이었는데 얼마 전에 승인이 난 네네네. 거죠. 승인이 난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혹시 뭐 헷갈리시거나 하는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어떤 제품이 나왔어요. 그럼 그 제품은 광고를 타고 홍보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유통의 하나의 축인 물류. 여기에 또 유통을 쓸게요. 그래서 소비자. 또 소비자들. 이런 사람들한테 제품이 전달이 되는 게 일반적인 거고, 이게 요즘에는 아무래도 그런 제품들을 구매할 수 있는 채널이라고 해야 될까요? 온오프라인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유통의 모든 플랫폼들은 완성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고, 일반적으로 이러한 유통을 따른다면 네트워크 마케팅은 여기에서 소비자가 이런 제품을 받으면 당연히 쉽게 이해하게 돈이라는 걸 지불하죠. 그 제품 재화에 대한 게. 근데 그게 이런 단계들이 당연히 많을수록 제품 공장가보단 소비자가가 올라가게 되는 거고, 이 단계에서 나눠 먹을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심플하게 네트워크 마케팅은 이 유통에 대한 마진을 줄이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해서 그 수익의 일부를 연구개발에 더 투자하고, 그리고 그 일부를 또 소비자에게 수익을 주는 그 구조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생각하는 네트워크 마케팅의 비전, 내가 왜 하나 그런 생각들을 해봤을 때,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이런 유통에 대한 거를 나는 그냥 제품에 대해서 소비만 할 뿐이지, 나한테 내가 그걸 향유하고 즐기는 거 외에는 이거 돈에 대한 백이 없는 거잖아요. 캐시백.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이 모든 거를 내가 가져가는 거예요. 실제로 이거는 뭐 물류니까 이게 나의 유통 자산이 된다는 의미로 이해를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정리하기 시작했고, 지난주에 좀 웃으셨던 그 포인트를 다시 말씀드리면, 그래서 내가 회사원으로서 받았던 나의 보상은 결국엔 나는 회사원이지만 그걸 다시 얘기하면 종업원. 되게 이 종업원이라고 표현하고도 나의 자발적인 건 아닌 주체성이 안 드러나더라고요. 종업원. 누군가한테 종속됐다라는 거잖아요. 그 일에 종속이 됐든 사람의 기관에 종속이 됐든, 그럼 나는 그 업무에 대해서 일을 한 만큼 급여를 받죠. 그게 큰 바운더리에서 임금인데 이런 건데, 나는 내가 광고를 경험을 하고 그에 따라서 공유를 해서 많은 소비자 분들을 만들면 나의 유통 자산이 생기는 거고, 그게 나의 아까 그 기술에 대한 특허처럼 일종 그 죽을 때까지 평생 받는 상속도 되는 권리가 된다. 이렇게 저는 정리를 했거든요. 그럼 이제 레버리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이거 좀 지울게요. 유통 자산에 대해서 나한테 수입을 주는 그런 일인데, 그러면 아까 영지 리더님께서 회사 제품 보상이라는 그 세 가지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럼 보상을 어떻게 주느냐가 사실 중요한 거잖아요. 아까 뭐 이렇게 내려서 또 6명 찾고 그럼 어떻게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냥 쉽다 어렵다 이기 전에 나한테 돈이 되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걸 따져볼 때 저는 레버리지랑 STP를 이렇게 한 번에 정리를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엇에 대한 부분하고 어떻게 주느냐, 이 두 가지의 문제인 것 같아요. 무엇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결국 나의 유통 자산이죠. 우리 회사는 유산하는 바이너리니까 쭉 2명씩 찾아서 내려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소비자가 됐든 상관없어요. 개념적으로 사업자를 빨리 찾으면 찾을수록 나의 속도, 골드 가는 속도는 빨라지겠죠? 연말이 되겠죠? 네. 이거에 대한 유통 자산에 대해서 돈을 주는 건데 어떻게 주느냐 그런 부분인데 결국에는 대전제는 첫 번째 나도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아까 돈이라는 걸 지불을 하니까 대가에 대한 부분 초기 투자 비용이 있을 거예요. 얼마? 그 전에 2만 원. 근데 이번 주까지 가입하면 이것도 무료죠. 2만 원 그리고 50에서 100. 이게 1BC에 대한 대가, 3BC의 대가. 그리고 초기 투자 비용이 있으면 유지 비용이 있죠. 우리는 20에서 40. 그래서 지난번에 이정 스폰서님도 말씀하셨는데 결국엔 여기에서 그냥 막 놀러 오신 건 아니니까 결국 첫 번째 목표를 초기 유지 비용 한 달에 월 먹는 영양제 공짜로 먹기 이게 1번의 목표. 그 다음에 내가 초기에 투자한 비용 회수하기. 이렇게 심플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 유통 자산을 만드는 사업의 방법과 돈을 주는 규칙, 유상화가 주는 보상 플랜이 있을 거예요. 사업 방법 아시죠? 4개. 첫 번째는 내가 제품을 체험하고 그게 매니아가 되는 애용의 단계까지.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좋은 경험을 공유를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와 같이 일할 사람을 찾고 여기에서는 소비자가 만들어지고 여기에서는 사업자가. 근데 다른 게 아니라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아까 영지 리더님이 강조했던 것처럼 절대 혼자 할 수 없는 일인 걸 아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작은 홈미팅이 됐든 월천 클럽이 됐든 마련된 곳에서 내가 그냥 그 자리에 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와 함께 하는 이런 사람들을 같이 와서 같이 그 시간을 공유를 하는 거라 생각해요. 그러면 보상 플랜도 내가 이렇게 만들었어. 만들면 나한테 돈 어떻게 줄 건데 이거에 대한 답인 것 같아요. 근데 주급이잖아요. 정산에서 주 지급을 해준다는 부분. 그 다음에 포인트 어떻게 인정해 줄 건데 맨 아래 있는 사람이 이제 막 가입한 사람이 그 뭐지 저 포인트 상품만 써도 쭉 해서 나 말고 1번 사업자까지 간다는 그 내용인 거고 또 나의 1번, 2번, 3번 가게가 있으면 따닥 2번에도 3번에도 1번에도 또 중복적으로 매출 인정이 된다는 부분. 그 다음에 소실적의 20%. 요거는 또 다른 말로 뭐죠? 요거 레버리지 할 때 하는 얘기가 내 그룹 매출의 몇 프로? 10%? 이게 저는 처음에 되게 헷갈렸어요. 그냥 소비자였을 때 설명을 들었는데 원래 그 유사한 보상 플랜 있잖아요.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처음에 돌이켜 보더라도 아마 여러분들이 만나시는 지인분들이 내 소비자일 때는 그룹 매출 10%라 했는데 왜 20%?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누군가 굳이 설명 안 해도 되지만 만약에 물어본다면 차이는 알아야 되잖아요. 이거는 포인트에 대한 거고 이 포인트를 주는 이유가 혹시 뭔지 아세요? 지연님은? 맞아요. 24개국에 나가 있는데 화폐에 대한 가치가 다 달라서 포인트라는 걸 줬고 대략 우리나라로 따지면 1포인트가 2,2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냥 2,000원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그룹 매출은 원화에 대한 10%인 거죠. 내 하부 라인에
매출이 뭐 1,000만 원이 들면 나한테 100만 원이 캐시백이 된다. 이런 개념인 거잖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잔여 실적. 이외. 그 다음에 더 좋은 거 주는 추가 비스. 특히나 이제 유산하는 이런 부분들이 더 강점인 것 같아요. 다른 네트워크를 아시거나 혹은 방황을 하셨던 분들이 얘기하시는 것들 중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유통 자산을 만들 때 내가 물건을 그냥 파는 게 아니라 레버리지라는 걸 통해서 만들어내는 거고, 그 안에는 사람들이 이러한 보상 플랜 안에서 없어지지 않는 거죠. 뉴스킨처럼 7단계 이후는 인정 안 되는 그런 게 아니라 계속 복제가 되고 그게 단계 제한 없이 축적이 된다 라는 부분까지 아시면은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다 한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지우고 진행할게요. 네, 마지막으로 왜 영양제를 먹어야 되고, 그리고 유산화는 어떤 제품군들을 갖고 있는지 지안 리더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